이번 시간에 우리 2022년 상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나왔습니다. 요 계산 작업이 배점이 총 40점이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 그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이제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문제가 나왔어요. 한 문제당 전부 다 이제 8점씩이에요. 배점이 되게 높죠. 해서 우리가 함수 작업 문제를, 계산 작업 문제를 꼭 우리가 많이 맞춰야 됩니다. 한 문제당 8점이에요. 점수가 되게 커요. 그렇다고 이제 함수가 어렵다고 해서 나 계산 작업 포기할래, 그 얘기는 커말 자격증 안 딸래, 그 얘기랑 똑같아요. 어떻게든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제 계산 작업 이 함수 문제를 꼭 우리가 많이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럼 요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우리가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하래요. 표 1번에 보니까 수학경시대 결과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출신 지역이 있대요. 출신 지역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죠. 그때 이 출신 지역이 서울인 그 학생의 수를 뒤에 10번 셀에다가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출신 지역이 서울인 그 학생 수를 구해라, 그거죠. 그때 이제 서울인 그 출신 지역을 보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이제 두 명 하고 그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때 이제 계산된 그 학생 수 뒤에는 명이라는 이 글자를 포함해서 지금 표시 예처럼 3명이면 3명이다, 2명이면 2명이다, 1명이면 1명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라는 거죠. 그때 이제 함수를 보니까 이제 count if라는 요 함수도 있고요, 우리 sum if라는 요 함수도 있고, average if라는 요 함수도 있대요. 이 세 개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쓰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인원수, 개수를 이제 셀 거니까 당연히 count if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 count if 함수랑 뭘 사용해라? %이 연산자를 사용해라. 왜? 결과값에다가 우리가 명이라는 그 글자를 포함시켜서 3명이다, 2명이다, 1명이다 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연산자를 쓰라고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count if라는 그 함수 좀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count if라는 요 함수를 쓸 때는 앞에다가 이제 조건의 범위를 잡아주고요.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개수를 세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count if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우리가 이제 count if라고 이렇게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출신 지역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서울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이 범위에서 이제 서울을 찾아서 count 뭘 해달라? 개수를 세주세요. 그런 뜻이요. 그렇게 써놓고 이제 엔터요. 엔터 쳤더니 2명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우리가 표시 예처럼 명이라는 글자를 이제 포함시킬 때는 우리가 count if라는 요 함수 맨 뒤에 찾아가서 n% 열어주고요. 명이라는 글자를 갖다 붙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명하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2명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얘가 이제 조건 범위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해서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서울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찾아서 뭘 해라? 카운트, 개수를 세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2명이라고 구해놓고 그 뒤에다가, 그 결과값 뒤에다가 명이라는 글자를 이어서 포함시켜서 이제 표시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n% 명하고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니까 표 2번에서 하래요. 표 2번에 보니까 이제 도서 판매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도서가 소설인 그 도서의 합계 최대값을 구하고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렇게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H의 13번 요 셀에다가 계산해라. 여기다 이제 계산하래요. 그때 이제 조건은 G의 12번부터 13번, 지금 이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조건을 입력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이제 최대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dmax 요 함수를 쓰면 될 거고요. 최소값을 구할 때는 우리 dmin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면 되는데, 그때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 우리 D로 시작하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생김새가 다 똑같았습니다. 맨 앞에다가 이제 전체 범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계산열을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 조건 범위만 이제 잡아주면 됩니다. 해서
dmax가 됐든 dmin이 됐든 dsum이 됐든 daverage가 됐든 무슨 함수가 됐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무조건 이렇게만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도서가 소설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조건이 들어있죠. 그 조건을 여기다 이제 쓰라 그랬으니까 그때 이제 필드의 제목은 도서라는 거다. 이 도서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소설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dmax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최대값 먼저 구해보자고요. 자,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우리가 이제 dmax하고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dmax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전체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전체 범위는 우리 F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제2의 우리 10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계산열이요. 우리는 뭐의 최대값 뭐의 최소값을 구할 거예요. 합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했을 때 그때 합계라는 이 열은 몇 번째 열에 있어요? 우리 5번째 열에 있죠. 우리 첫 번째 열에는 이제 서점이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는 우리 도서가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는 이제 상반기가 네 번째 열에는 이제 하반기가 들어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열에 우리 합계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합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제 구할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열에 있는 걸 가지고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그때 이제 조건 범위요. 조건은 뭐다? 도서가 소설인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 범위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최대값은 이만큼이래요. 우리가 이제 dmax를 구했으면 우리가 dmin도 구해서 dmin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dmax에서 빼기 dmin 그렇게 해서 이제 차이값을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쓰는 형식이 다 똑같다 그랬습니다. 해서 dmax라고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블럭 잡아놓고 컨트롤 C요.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뒤에서 이제 빼기 기호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dmin으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dmax라고 쓴 거 요거 함수 이름만 dmin으로 이렇게 이제 수정해 주면 돼요. 해서 dmax 빼기 dmin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차이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dmax가 됐든 dmin이 됐든 요 전체 범위 계산열 조건 범위 이건 다 똑같죠. 똑같고 그리고 함수 이름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dmax 빼기 dmin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값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하래요. 표 3번에 보니까 상공은행 대출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있습니다. 자, 이 표 3번에서 대출 상품이 있대요. 대출 상품은 지금 A열에 쭉쭉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대출 금액이 있대요. 대출 금액은 우리 C열에 쭉쭉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개랑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 표라는 게 있대요. 이자율 표라는 거는 A의 22번부터 B의 26번 그 영역이 있대요. 자, A의 22번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B의 26번이다. 그럼 이만큼이죠. 이만큼 이자율 표라는 걸 이용해서 이자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자를 우리가 이제 이곳에다가 쭉쭉 구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자는 대출금액 곱하기 이자율로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표 3번에 보게 되면 대출금액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금액은 그냥 얘를 이제 찍어주면 될 건데 그때 이제 이자율을 곱해야 되는데 이자율은 요 표 3번에 없죠. 그러면 이자율 표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이 표를 이제 참조해서 이자율을 꺼내와야 돼요. 그때 지금 이 이자율 표를 봤을 때 대출 상품이다. 그리고 이자율이다 해서 얘네들이 이 데이터가 전부 다 이제 열 단위로 그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열 단위로 생긴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참조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자율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vlookup이라는 그 함수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용할 그 vlookup이라는 함수요. 자, v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이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 이제 참조 범위를 우리가 지정해 주면 되겠죠. 요 참조 범위는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달러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열 참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열 번호를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만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때 hlookup이 됐든 vlookup이 됐든 그때 이제 사용하는 옵션은 똑같죠.
그때 옵션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true라는 그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을 하고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false라는 요 옵션도 있습니다. 이 true라는 옵션은 우리가 이 찾을 값을 이 참조 범위에서 찾을 때 그때 근사값으로 찾아주세요. 그게 이제 true요. 그게 이제 true고 그 다음에 false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라. 그게 이제 우리 false라는 그 옵션이요. 그때 이 이자율 표에서 우리가 꺼내 와야 되는데 그때 요 이자율은 뭐에 따라 결정이 된다? 대출 상품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자율이 결정이 되는 거죠. 해서 내가 여기서 브이룩업을 쓸 때 찾을 값을 찍을 때 나는 첫 번째 사람의 이자를 구할 때는 첫 번째 사람이 이제 결혼 자금을 이제 마련하나 봐요. 그래서 이 결혼 자금을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달라. 이 범위에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우리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이자율을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 번호를 찍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옵션이요. 내가 이제 이 결혼 자금을 이 참조 범위에서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옵션을 이제 false하고 그렇게 이제 써줄 겁니다. 내가 첫 번째 사람의 이제 이자율을 구하든 두 번째 사람의 이자율을 구하든 세 번째 사람의 이자율을 구하든 내가 어떤 사람의 이자율을 구하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자율을 꺼내올 때는 무조건 이 범위를 참조해서 우리가 꺼내와야 되겠죠. 해서 이 참조 범위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더라 해서 우리가 무조건 달러를 붙여주더라. 그렇게요. 그러면 일단 브이룩업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자율을 먼저 꺼내오자고요. 자, 그럼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브이룩업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해서 이 첫 번째 사람은 결혼 자금을 이제 마련한대요. 이 결혼 자금을 찾아라.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해서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범위에서 이제 결혼 자금을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이자율을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그 뒤에다가 이제 열 번호를 2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이 결혼 자금이라는 거를 이 범위에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false하고 이렇게 이제 옵션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0 하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체육엔드를 쭉쭉쭉 해보면 전부 다 이제 0이 나옵니다. 뭔가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왜 0으로 나오냐? 우리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이 지금 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자율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고 전부 다 이제 0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일반으로 이제 고쳐서 보면 됩니다. 일반으로 이렇게 고쳐놓고 이제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보자고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자율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사람이 이제 결혼 자금이죠. 결혼 자금은 2.50%래요. 2.50이 지금처럼 0.025가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주택 마련이래요. 주택 마련은 3%래요. 3%가 0.03이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출산이래요. 출산은 1.50%래요. 1.50이 0.015가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이제 데이터 값이 정확하게 나온다고요. 자, 그럼 요거는 우리가 이제 셀 서식을 일반으로 고쳤죠. 요게 원래 회계로 돼 있었다고요. 해서 회계로 이제 원래대로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갖다 놓을게요. 그럼 이제 다 0으로 다시 표시가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브이룩업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한 거예요? 이자율을 구해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자를 구할 거죠. 이자는 어떻게 구해라? 대출 금액 곱하기 이자율이요. 이자율은 우리가 브이룩업을 이용해서 우리가 싹 다 이제 구했으니까 그 앞에다가 이제 대출금액 곱하기 요것만 이제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럼 브이룩업 그 함수 맨 앞에 가서 대출금액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곱하기 표시만 이렇게 이제 열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88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엔드만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자가 계산이 돼서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 두 번째 지상을 읽어보면 이자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했을 때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이제 올림을 하래요. 올림을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 이제 라운드업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될 거고요. 첫 번째 자리에서 이제 올림을 해서 정수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1, 2, 3.4라는 값이 있을 때 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번호름을 해서 정수를 이제 표현해서 124가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이 모든 식을 전부 다 이제 라운드업
roundup이라는 요 함수로 우리가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이곳에서 계산한 그 결과값을 화면상에 표시할 때 소수자리,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이제 올림을 해서 정수로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자릿수를 0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써놓고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이제 88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체육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그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자, 요게 C의 14번 셀이 우리 대출 금액이죠. 대출 금액 곱하기 이자율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곱하기 표시해주고 우리가 이제 V룩업이라는 이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자율을 구해준 거죠. 해서 지금 대출 금액 곱하기 이자율이 요만큼이에요. 여기서 이제 계산한 그 결과값이 이제 아까 소수점으로 나온 것도 있었죠. 해서 그때 이제 소수 이하 첫 번째 자리에서 올리면서 정수를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라운드업으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자릿수를 이제 0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V룩업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A의 14번 얘가 이제 찾을 값이 되는 거고 요만큼이 이제 참조 범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두 번째 열에 있는 우리 이자율을 갖다 주세요라고 해서 열 번호를 2로 써준 거고요. 그때 이제 옵션은 우리가 false를 이제 써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하래요. 표 4번에 보니까 높이뛰기 기록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쭉쭉 이제 작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록이 1이면 1등이다, 2위면 2등이다, 3위면 3등이다. 그리고 나머지 등수는 전부 다 이제 공백을 수상에다가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기록이 가장 높은 것이 1등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 써져 있는 이 기록들 있죠. 이런 숫자가 여기 써져 있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1등이다. 그 얘기죠. 그때 이제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석차를 구해주면 됩니다. 등수를 구하자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랭크 EQ라는 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부터 보자고요. 랭크.EQ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우리가 인수를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을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랭크 EQ라는 요 함수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옵션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0을 쓰거나 아니면 1을 쓰거나 그렇게 둘 중에 하나요. 우리가 0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얘는 이제 생략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1이라는 이 옵션은 원래 1이 아니죠. 얘를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0 이외의 값을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0 아니면 1 둘 중에 이제 하나 써라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0 이외의 값이다 라고 하게 되면 1도 되는 거죠. 그리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돼요. 그 값들이 전부 다 이제 0 이외의 값이잖아요. 해서 0이 됐든 0 이외의 값 아무거나 이제 입력하든 둘 중에 이제 하나 쓰는 건데 0을 쓰거나 아무거나 쓰면 된다. 그렇게 외워버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고요. 해서 0 아니면 1 둘 중에 이제 하나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라고요. 그때 이제 0이라는 이 옵션, 1이라는 이 옵션은 언제 쓰는 거냐? 이 0이라는 옵션은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 내림차순으로 이제 순위를 구해주는 거고요. 1이라는 이 옵션 0 이외의 값을 이제 입력하게 되면 오름차순으로 이제 순위를 구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내림차순으로 이제 순위를 구한다. 그 얘기는 내림차순 그림은 이제 내리막길 생각하면 됩니다. 내리막길은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낮은 곳으로 점점 내려가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죠. 해서 얘는 이제 높은 수가 이제 1등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옵션 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름차순은 오르막길 생각하면 돼요. 오르막길이다 라고 하게 되면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낮은 수가 1등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오름차순 석차예요. 지금은 이제 문제에서 기록이 가장 높은 것이 1등이다 라고 해서 높은 수가 이제 1등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죠. 해서 우리가 이제 랭크 EQ라는 이 함수를 쓸 때 이제 옵션을 조금 있다가 우리가 생략을 하고 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록을 가지고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라. 아니면 기록을 가지고 이제 오름차순으로 석차를 구해라. 그렇게 해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고요. 해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요거까지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그러면 지금 이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석차 먼저 구해보자고요. 등수 먼저 구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그리고 랭크 EQ하고 우리가 이제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해서 랭크.EQ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 전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더라. 그래서 이 범위는 우리가 싹 다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옵션을 써주면 되는데 그 옵션은 이제 생략하고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쓰고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얘는 이제 6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순위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때 이제 225가 1등이 맞죠? 그 다음에 224가 2등이고요. 그 다음에 220이 3등이고 해서 이렇게 이제 석차가 정상적으로 전부 다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순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목적은 1등이면 1등이다, 2등이면 2등이다, 3등이면 3등이다. 그리고 나머지 등수는 싹 다 이제 공백으로 그렇게 이제 출력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가 1등이면 1등이라고 출력해달라, 2등이면 2등이라고 출력해라, 3이면 3등이라고 출력해라, 나머지는 공백으로 출력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그때 이제 나는 여기서 출력해야 되는 게 1등이 됐든 2등이 됐든 3등이 됐든 공백이 됐든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이곳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if 함수를 우리는 3번 써주면 되겠죠. 출력할 게 4개니까 우리는 이제 if 함수를 3번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 석차 구한 거 있죠? 랭크 EQ 요 함수는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if 만약에 컨트롤 V요. 내가 구한 이 석차가 1등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1등이랑 똑같다면 1등하고 그렇게 이제 출력해 달라. 1등이라고 출력해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1등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2등인지 3등인지 나머지 등수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또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if요. if 써주고 다시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붙여넣기요. 내가 방금 구한 이 석차가 이번에는 2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2등이랑 똑같다. 그 얘기는 이제 2등을 출력해달라. 그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3등 아니면 공백을 이제 출력해야 되는데 3등인지 공백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또다시 if 함수를 써서 또 물어보면 돼요. 그때 이제 컨트롤 V 눌러서 또 랭크 함수 요거 이제 다시 붙여넣게 해주고요. 내가 지금 방금 구한 이 석차가 이번엔 3등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3등이랑 똑같으면 우리는 이제 3등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다.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이제 등수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뭘 출력해라? 빈 공백을 출력해달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if 함수를 3번 썼으니까 우리가 뒤에서 가로를 3번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빈 공백이 출력이 됐고요. 그 밑에는 이제 3등이니까 3등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 밑에는 이제 7등이니까 빈 공백이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1등이니까 1등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 밑에는 이제 8등하고 4등이니까 이제 빈 공백이 나올 거고요. 그 밑에 이제 2등이니까 2등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 밑에 이제 5등이니까 빈 공백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이 문제를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요만큼이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이만큼이 조건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참일 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전부 다 거짓일 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조건 참 거짓이요. 그래서 여기서 조건에서 물어본 게 내가 지금 방금 구한 그 석차가 그 등수가 1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1등이랑 똑같다면 1등이라고 출력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1등이라면 1등이라고 딱 출력하고 끝나요. 그 뒤에 있는 이 if문은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더라. 1등일 때는 1등만 출력하고 그냥 끝.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제 넘어왔다. 그 얘기는 1등이 아니라는 얘기요. 1등이 아니면 그 뒤에 이제 거짓으로 넘어와서 지금 두 번째 if 얘를 또 만나겠죠. 그러면 이 두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게 2등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이 두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참이고요. 이만큼이 이제 전부 다 거짓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구한 그 석차가 만약에 2랑 똑같다면 2등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2등일 때는 진짜 2등만 딱 출력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세 번째 if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if로 넘어왔다. 그 얘기는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다. 그 얘기요. 해서 여기서 이제 내가 구한 그 석차가 3등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조건을 써준 거고 만약에 3등이라면 3등이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빈 공백을 출력해라. 그 얘기요.
지금 이 빈 공백을 출력해라. 여기까지 왔다라는 얘기는 이 조건도 만족을 못하고요. 얘도 만족 못하고 얘도 만족을 못한다는 얘기요. 그 얘기는 1, 2, 3등이 아니라는 그 얘기죠. 그럴 때는 무조건 빈 공백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하래요. 표 5번에 보니까 국가별 환율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통화명이 그랬어요. 통화명이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있대요. A의 30번부터 시작해서 A의 34번에 통화명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때 통화명이 AUD인 C의 34번 셀에 AUD가 들어있대요. AUD가 지금 이곳에 들어있죠. 이 AUD인 그 통화의 환율을 B의 30번에서 B의 34번 이 영역에서 이제 찾으래요. 찾아서 D의 34번 셀에다가 지금 여기다가 이제 표시해라. 그거죠. 그때 이제 결값은 반올림 없이 정수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반올림 없이 정수로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트렁크라는 요 함수를 쓰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AUD의 환율을 이제 꺼내올 때 인덱스하고 매치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AUD의 이제 위치가 여기에서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찾아주면 돼요. 그걸 찾게 되면 지금 우리 이만큼의 이제 그 위치가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AUD가 이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값을 먼저 찾아요. 찾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인덱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요. 이만큼 이제 전체 범위를 지정하고 나서 이 AUD의 환율이 지금 내가 이만큼 범위를 지정했을 때 2행 2열에 있죠. 그래서 2행 2열의 그 값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이곳에 이 AUD의 이제 환율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AUD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값부터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우리가 그때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되는데 요 매치라는 요 함수는 생김새가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이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만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매치라는 요 함수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옵션이 -1이 있고요. 0이 있고 1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1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을 이제 찾을 때 이제 해당 범위를 찾겠죠. 이 해당 범위의 값이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쓰는 거고요. 오름차순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1이라는 그 옵션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옵션을 이제 -1로 지정하게 되면 범위의 값이 이제 내림차순 돼 있을 때 그때 내가 찾는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그 값을 이제 찾아주는 게 우리 -1이고요. 그 다음에 1이라는 이 옵션은 범위의 값이 이제 오름차순 돼 있을 때 그때 이제 찾을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이제 찾아주는 게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이요. 그리고 이 0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을 값을 이 범위에서 찾는데 그 범위에서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주는 게 우리 0이라는 이 옵션이요. 그때 나는 지금 AUD라는 거를 이 범위에서 이제 찾을 거예요. 그때 이 통화명이 들어있을 때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옵션을 0을 써서 AUD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부터 쓰자고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 이제 매치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나는 AUD를 이제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범위에 찾아라.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0이라는 이 옵션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AUD라는 이 값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다? 두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위치가 맞죠? 만약에 지금 여기에 AUD라고 써져 있지만 이거를 제가 만약에 USD라고 이렇게 이제 변경하게 되면 USD는 지금 첫 번째 위치에 있기 때문에 1하고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CNY를 이제 입력하게 되면 이 데이터, CNY라는 이 데이터는 이 범위에서 이제 다섯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그러면 내가 이제 환율을 꺼내올 때 지금 이만큼 범위에서 만약에 CNY의 값
그거에 이제 환율을 꺼내 올 때는 내가 이만큼 범위를 지정했을 때 5행 2열에 있는 값을 꺼내 오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 값이 만약에 GBP 그렇게 이제 만약에 나왔다면 이 GBP는 지금 이 범위에서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거 맞죠? 해서 내가 이만큼 범위를 지정해 놓고 3행 2열에 있는 그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이 환율이 이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AUD하고 이렇게 이제 쓸게요. 원래대로 다시 써놓고 이제 인덱스를 우리가 묶어야 되는데 요 인덱스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행 번호 써주고 그 뒤에다 이제 열 번호만 우리가 써주면 되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거죠. 그때 우리가 지금 방금 매치라는 요 함수를 구한 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행 번호로 이제 쓸 겁니다. 그래서 요 함수는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덱스라는 그 함수를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인덱스라고 써주고 지금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매치 행 2열에 있는 그 값을 갖다 주세요. 그렇게요. 우리가 행 번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치라는 함수로 우리가 계산을 했지만 우리는 무조건 이 범위에서 환율을 가지고 있고요. 환율은 무조건 내가 지금 이만큼 범위를 잡았을 때 환율은 무조건 2열에 들어있기 때문에 2열하고 직접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AUD의 환율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이제 결값을 표시할 때는 반올림 없이 정수를 표시하라 그랬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트렁크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인덱스라는 함수 맨 앞에 가서 이 함수를 우리가 이제 트렁크라는 요 함수를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에서 나온 그 결과값을 화면상에 표시할 때 우리 반올림하지 말고 정수를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자릿수를 이제 0하고 써주면 되겠죠. 이 트렁크라는 함수는 우리 라운드업, 라운드다운 그것처럼 똑같은 형태로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쭉쭉 이제 입력해주고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자릿수만 찍어주면 돼요. 해서 우리는 정수를 표시할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릿수를 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근데 그때 이제 트렁크라는 요 함수에서 정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자릿수를 이제 0으로 지정했죠. 요 자릿수 0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도 있어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자릿수를 생략하고 엔터를 눌러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은 똑같이 나온다고요. 요게 이제 트렁크라는 함수요. 그래서 트렁크에서 지금 자릿수를 생략하고 그냥 데이터 값만 찍어준 거예요. 트렁크라는 함수에서 우리가 자릿수는 언제 생략할 수 있다? 지금처럼 정수를 표시할 때 자릿수를 이제 0하고 그렇게 쓸 때는 생략 가능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뒤에다가 자릿수, 컴마 0을 썼다고 해서 틀린 걸로 채점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인덱스라는 함수의 기준을 봤을 때 이 범위에서 매치 행 2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거죠. 그때 이제 매치라는 함수를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찾을 값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우리 찾을 범위가 되는 거죠. 이 범위에서 C의 34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을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 풀기 전에 나는 이런 형식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형식을 먼저 외우세요. 외워야 뭔가 쓸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이런 형식 모르는데 그냥 나는 문제 풀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교재에 있는 거 보고 우리가 정답을 똑같이 쓰겠죠. 그거는 문제를 푼 게 아니라 타자 연습한 거예요. 그렇게 교재에 있는 걸 보고 똑같이 이제 작성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면 그거 공부한 게 아니라 타자 연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외우라고요. 내가 매치라는 함수를 쓰는데 어떻게 쓰는지 그 형식을 알아야 내가 뭘 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해서 이런 형식 먼저 외우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서 한번 풀어봤더니 잘 안 돼요. 잘 안 되면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10번이고 좋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푸세요. 우리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는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해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많이 접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한번 풀고 나서 땡 하고 지나가지 말고 2번이고 3번이고 좋으니까 교재가 됐든 뭐 정답이 됐든 그런 거를 보지 않고 문제만 딱 보고 바로바로 식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꼭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어요.